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지방법원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50437입니다. 50437은 사건 번호를 따라고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번호는 5개. 매각기일은 2024년 10월 15일입니다. 10시인데요. 여러분들 10시 전까지 법원에 도착하시면 되겠죠. 자, 물건 소재지는 용산구 도원동에 있는 도원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 106동 21층 2101호 21층에 있는 물건이네요. 아파트가 되겠고 건물 면적 84.69. 여러분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이 뭡니까? 주택법상 뭡니까? 국민주택이죠? 네, 국민주택입니다. 전용 면적 25.6평이 되겠지만 7평이 되겠지만 분양 변수는 33평형이 되겠습니다. 대지권 34.4가 되겠고 매각 물건 토지 건물 일괄 매각. 사건 번호 2024년 1월 15일은 여러분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똑같죠? 채재권 똑같습니다. 대부분 소유자와 채무자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소유자는 부인인데요. 채무자는 남편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는 남편이 돈을 빌려오고 부인이 보증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물상보증이 되는 경우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채권자는 렐스 자산관리대부회사가 되겠습니다. 감정가는 13억 8,600이고요. 20%가 저감돼 가지고 80%까지 떨어졌네요. 11억 88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10% 매수 신청 보증금은 얼마일까요? 1억 1,088만 원인데요. 미리 사전에 은행에 가서 자기와 수표로 교환하시면 되겠죠. 자, 1차 9월 3일인데 유찰됐습니다. 유찰되었다는 건 응찰장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차에 10월 15일 날. 자, 지금 이제 한 보름 남았네요. 11억 880만 원의 최저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정원은 다산감정평가입니다. 여기서 가격 시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2024년 1월 26일이라는 건 뭐냐?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평가한 날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감정평가는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하는데 사건 접수일이 언제입니까? 1월 15일이었죠?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5일 날 사건 접수했는데 감정평가는 1월 26일 날 했으니까 11일 안에 감정평가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평가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감정평가가 언제 되었는가를 꼭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감정사가 감정평가할 때 고평가했느냐 저평가했느냐 여러분 이거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저평가됐느냐 고평가됐는가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통해서 현재 시세가 거래가 얼마에 형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감정가격과 매매가 되는 매매 시세를 조사해서 고평가했느냐 저평가했는가를 알 수 있고요. 보존등기라는 건 뭡니까? 이 아파트가 최초로 등기한 게 보존등기니까 2002년이니까 이 아파트가 22년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층 중 21층 최고층의 경매물건 나왔네요. 사용승인이 2001년 8월 3일입니다. 네, 그런데 등기는 2002년 2월 16일 날 최초로 등기했습니다. 자, 이용 상태는 주거용이 되겠고요. 감정가는 건물이 6억 9천 3천이고 토지도 6억 9천 3천이네요. 이게 한 20년 된 아파트인데 그래도 20년 됐어도 좀 쓸만하죠 사실은. 도시가스 난방 설비가 되어 있고요. 자, 용산구 도원동에 있고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부정형 완경사 토지 완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아파트 단지는 건부지. 여러분 건부지라는 건 뭡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하고요.
토지후에 건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지요. 나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라고 나왔죠? 2017년 7월 12일 날 아마 근저당 설정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나왔네. 근저당은 2017년 7월 12일 말소 기준 권리,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나왔고요. 배당요구 종길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 아파트의 채권자는 법원에다가 내가 채권자입니다, 저에게 배당금 주세요 하고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법원에다가 배당요구해야 됩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요구하면 법원에서는 배당금을 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최지수라고. 그런데 미상, 전입일자는 나와 있고 확정일자도 없어요. 배당요구도 없어요. 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가짜 임차인 같기도 해요. 소유자가 누굽니까? 최재곤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최지수라고 나왔는데 아마 형제 자매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냥 얹혀 사는 것 같아요. 그래, 배당요구도 없었죠. 진짜 최지수가 진짜 세입자라면 보증금 달라고 법원에다가 배당요구 할 텐데 배당요구도 없어요. 그리고 임차인이라고 진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전입일자가 2022년 1월 10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근저당이 언제입니까? 2017년 7월 10일이 제일로 빠른 게 근저당이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여러분 공부하셨죠? 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대항,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인데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후순위 임차인은 거의 대항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최지수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여기 볼까요? 채무자, 소유자 및 점유자를 만날 수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그랬네. 그런데 임대차 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봤더니 방문 취지 및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고 전입세대를 확인해봤더니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 최지수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 관계 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집주인하고 형제 자매인 것 같아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최재권 씨는 2017년도에 6억 3,700에 샀네요. 2017년도입니다. 네. 그리고 사면서 근저당 설정했어요. 3억 6,900. 원래는요, 현대해상 상호보험 주식회사에서 현대해상에서 돈 빌려왔는데요. 현대해상이 웰스 자산 관리 대부에다가 채권을 양도했네요. 채권 양도. 그리고 또 근저당 설정을 추가 담보했네요.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반 기금 주식회사에서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은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 기금을 SBI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이 저축은행이 채권을 양도했네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반 기금한테. 여러분, 채권 양도하는 거 배우셨죠? 예. 채권도 양도가 가능합니다. 카드회사에서 카드대금 못 내가지고 감유당했네요.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이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용산구에서 압류했다는 것은 뭘 못 냈을까요? 맞춰보세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재산세 못 냈어요. 토지분 재산세, 건축물분 재산세, 아파트 재산세를 못 냈어요. 여러분, 재산세는요, 어떤 사람이 내는지 아세요?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 토지, 주택, 건축물,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는데, 못 내면 압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웰스 자산관리대부가 근저당권자가 뭐 했어요? 이무경매 신청했어요. 네, 이무경매. 근저당권자가 이무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소 기준 권리가 어딥니까? 근저당이에요. 제일 빠른 게 2017년. 그러면 이게 기준이니까 다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건
말소시켜야 되겠죠. 말소 등기할 때는 무슨 세금 냅니까? 등록면허세 한 건당 7,200원 냅니다. 6건이니까 43,200원을 용산구청, 용산구에 가서 세무과에 가서 등록면허세를 내야만이 이걸 나중에 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 10월 15일 날 아마 최저가 이상으로 낙찰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0월이죠. 한 7명에서 8명 오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갑니다. 외외적으로 뭐 2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주택가격이 서울과 수도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지난주, 이번 주에는 가격이 상승하는데 상승세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예.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사건 번호 기억하셨다가 10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이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아파트를 이제 3번째 해드렸는데 다양한 물건으로 여러분들 학습하실 거니까요. 실력 배양을 위해서 여러분들 꾸준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고요. 야, 정말 나에게 도움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하시면 좋겠죠. 거기다 알람 설정까지 하신다면은 뭐 아침에도 올라오고 점심에도 올라오고 저녁에도 올라오는데 물건이 많으면은요 수시로 여러분들한테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람 설정도 하시면 여러분들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